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습니다. 부울경은 해볼만하다. 근데 어렵다. 그리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처음에 너무 좀 안심론, 낙관론 이런 게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경우의 수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고 거기에 만반의 대비는 또 하는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데는 정당 지지도 추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화면 보시죠. 서울은 거의 붙었습니다. 45대 32였던 정당 지지도가 39대 37 거의 붙었어요. 광주 전라도 민주당이 거의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14.3%가 일주일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14.3%가 떨어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개 속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승부를 판단하기가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4월 말만 하더라도 48% 정원호 후보, 오세훈 후보 32%에 그쳤습니다. 무려 16%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43% 정원호 후보 떨어졌고 오세훈 후보 35% 상승하면서 8%포인트 차이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어제 나왔던 조선일보 여론조사 보면 거기는 40대 37, 3%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내로 이제는 승부를 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분석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라북도 역시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역이에요. 4월 말, 5월 초, 4월 30일, 5월 1일 이원택 39.6, 김관영 36.6이었는데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5월 중순에는 40.5 이원택 민주당 후보,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42.1입니다. 전북을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복잡한 사정들이 있고 혹시라도 김관영 후보가 정말 당선이 된다면 김관영 후보가 주장하고 있듯이 정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가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태규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이 어떤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그 공소 취소 특검이나 이런 걸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네. 일반 국민들이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은 권력을 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들이 저는 보수층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여러 후보들 일련의 어떤 그 비리 의혹이라든지 어떤 갑질 행태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여기 민주당 사람들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제일 뉴페이스라고 본다면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정우 부산북가 후보가 있는데 이 두 후보가 정말 뉴페이스에 걸맞는 새로운 더 참신성이나 전문성이나 미래지향성을 전혀 못 보여주고 어떤 뭐 손털기, 네. 그 오빠 논란, 또 주식 논란, 또 정원 후보는 이제 유흥업소 폭력, 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좀 묶여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저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자기 계파를 공천 주기 위해서 김관영 후보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런 이제 동정 여론이 그 지역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이변이 벌어진다면 네. 이후에 아마 그 8월 전당대에 있어서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가 영남에서 만약에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저는 전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전라북도가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책임당원 아마 비율이 꽤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은퇴하면 거기 살겠다고 거기 주소지 옮겨놨지 않습니까? 근데 8월 전당대 준비하러 지금 그걸로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동이 될지 그 부분이 우리가 아주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칠지 이런 부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이 전북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친청 이원택 후보가 나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관영과 정청래의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네. 혹시 이 김관영 후보에게 친명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사실 김관영 후보의 선거 전략이 굉장히 기묘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정 갈등, 대통령과 당대표 갈등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선거 전략화했다. 네. 나는 뭐 어차피 그 정청래 대표나 당의 사무총장이 복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nghiêm 공격한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정청래 대표가 있는 한 복당은 안 될 것이다. 복당하지 않겠다. 네. 하지 않겠다. 정청래 대표가 바뀌면 나는 복당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뭐 대통령의 의중이나 총리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기가 선거 전략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에 하나 정말 그렇게 되어 버린다면, 네. 그러니까 전북에 있어서 무소속. 예. 거의 처음 아닐까요? 예. 만약에 근데 사실은 이제 김관영 전북 후보가 된다면. 사람들은 아마 경북 사람들도 그럴 텐데 무소속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 항상 무소속 시장이나 단체장들이 선거되고 나면 복당하고. 결국 복당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드문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정청래